인생은 결국 사람과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사람들과 부딪히며 살아갑니다. 가족과 아침을 나누는 순간부터 직장에서의 대화, 친구와의 만남, 심지어는 낯선 이와의 짧은 대화까지 우리의 하루는 수많은 관계들로 채워져 있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를 가장 기쁘게 만드는 일도 가장 속상하게 만드는 일도 결국 사람과의 관계에서 비롯되지 않나요? 때로는 누군가의 따뜻한 한마디가 하루를 환하게 비추기도 하고 반대로 무심코 던진 말이 마음을 얼어붙게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관계를 어떻게 맺고 가꿀지에 따라 우리의 인생도 달라지지 않을까요? 다산 정약용은 평생 동안 수많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배운 지혜를 통해 인간관계를 설계하라는 놀라운 통찰을 남겼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관계의 기술을 넘어 우리 삶의 방향을 새롭게 제시합니다. 관계로 인생을 설계하라. 다산 정약용의 놀라운 통찰. 인생을 살아가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인지 묻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 건강, 직업 등을 떠올릴 겁니다. 하지만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느끼는 기쁨과 슬픔, 그리고 성공과 실패의 대부분은 결국 사람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산 정약용은 이런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깊이 통찰한 사람입니다.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단순히 관계를 맺는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설계하고 조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죠. 사례 1. 사람을 분별할 줄 알아야 관계가 성장한다. 정약용은 한때 자신의 스승이자 친구였던 채제공과 아주 깊은 관계를 유지했지만 결국 조선의 정치적 암투 속에서 둘 사이의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이 사건은 정약용에게 큰 상처를 남겼죠. 그는 이후 이런 교훈을 남깁니다. 사람을 분별할 줄 아는 것이 관계의 시작이다. 우리도 살면서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하거나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내 곁을 떠나갈 때가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를 돌아보는 겁니다. 관계를 맺기 전에 상대방의 가치관, 목적, 행동을 분별하는 안목이 필요하다는 걸 정약용은 강조했습니다. 사례 2.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관계는 계산이 아니라 진심에서 나온다. 다산의 대표적인 친구로 꼽히는 박제가와의 우정은 철저히 진심에 바탕을 둔 관계였습니다. 박제가는 정약용이 유배 중일 때도 끊임없이 편지를 주고받으며 그를 위로하고 지지했죠. 우리 일상에서도 계산적 관계와 진심에서 우러난 관계는 차이가 큽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누구나 도움을 받을 때만 친절한 동료가 있고 진심으로 도와주는 동료가 있습니다. 두 관계 중 어느 쪽이 우리의 마음에 더 오래 남을까요? 정약용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주고받는 이해타산보다는 먼저 진심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내가 먼저 진심을 보여줘야 상대방의 진심도 보인다는 그의 철학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사례 3. 갈등이 없다면 진짜 관계도 아니다. 정약용은 자신의 형제들과도 때때로 큰 갈등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갈등 속에서도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했고 결국 더욱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그는 이런 갈등을 인간관계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갈등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가족 간의 의견 차이, 친구와의 오해, 연인과의 다툼. 갈등이 없으면 관계가 평화로울지 모르지만 깊이는 없을 겁니다. 중요한 건 갈등 이후에 어떻게 대화하고 관계를 회복하느냐입니다.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회로 삼으라는 정약용의 조언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사례 4. 때로는 관계를 끊어내는 것도 설계다. 다산은 자신의 정치적 몰락 이후 자신을 해치려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과감히 끊어냈습니다. 그는 모든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몸소 실천했죠. 우리 역시 때로는 독이 되는 관계를 끊어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항상 부정적인 말을 하며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 관계를 지속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관계를 설계한다는 건 단순히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나를 힘들게 하거나 성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중요한 설계 과정입니다. 사례 5. 서로의 역할을 인정하고 존중하라.
정약용은 자신의 제자들과 관계를 맺을 때 그들의 재능과 개성을 깊이 존중했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강압적으로 자신의 철학을 주입하기보다는 그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죠. 우리 주변에서도 비슷한 관계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팀 프로젝트를 할 때 모든 사람의 역할이 다릅니다. 누군가는 아이디어를 내고 누군가는 세부적인 실행을 담당하죠. 정약용은 각자의 역할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비로소 관계가 조화를 이룬다고 보았습니다. 이 원칙은 특히 가족, 직장, 친구 관계에서 강력하게 적용됩니다. 정약용의 통찰이 주는 메시지. 결국 다산 정약용의 통찰은 관계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설계하는 것이라는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분별하고 진심을 보여주며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고 필요할 때는 관계를 정리하며 각자의 역할을 존중하는 것. 이런 원칙은 단순한 인간관계의 기술을 넘어 우리의 삶 전체를 바꾸는 지혜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맺고 있는 관계는 어떤 모습인가요?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여러분의 인생이 더 풍요로워질까요? 정약용의 말처럼 관계를 설계하는 것이 곧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는 길입니다. 전문가 칼럼. 정약용에게 배우는 관계 설계의 5가지 원칙. 사람들은 흔히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려면 성격이 좋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격도 중요하겠지만 좋은 관계는 단순히 잘 맞는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산 정약용이 자신의 삶을 통해 보여준 건 관계는 설계하고 다듬어가는 능력이라는 점이에요. 관계도 결국 하나의 기술이고 그 기술은 배워서 익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정약용처럼 의미 있는 관계를 설계할 수 있을까요? 사례와 함께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조언을 드릴게요. 1. 사람을 분별하는 안목을 기르기. 우리는 모두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며 관계를 맺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모든 관계가 건강하고 의미 있는 건 아니죠. 정약용은 사람을 분별할 줄 아는 것이 관계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조언. 사람을 분별한다는 건 비판적으로 바라본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상대방의 본질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가치관, 행동 패턴, 대화 속 의도를 관찰해 보세요. 예를 들어 항상 본인의 이익만 따지는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으려고 애쓰는 건 결국 상처로 돌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분별의 기준은 간단해요. 이 사람이 나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가? 를 자문해 보세요. 2. 진심으로 다가가기. 정약용은 친구와 제자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는 관계를 중요시했습니다. 그의 친구 박제가와의 우정은 단순한 인간관계를 넘어 서로의 삶을 지탱하는 버팀목이 되었죠. 조언. 현대 사회에서는 특히 이 부분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진심으로 누군가를 대하기보다는 얄팍한 네트워킹에 치중하기 쉽죠.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하세요. 진심은 언제나 상대방에게 전달됩니다. 먼저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고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예를 들어 동료가 힘들다고 할 때 단순히 그래, 힘내라고 말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어려워? 라고 물어봐 주세요. 진심은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3. 갈등은 피하지 말고 마주하기. 정약용은 자신의 형제들과 겪은 갈등을 통해 관계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갈등을 단순히 피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죠. 조언. 갈등을 마주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갈등 없는 관계는 얕고 단순합니다. 중요한 건 갈등이 발생했을 때 감정을 억누르거나 폭발시키는 대신 대화로 풀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 다툰 후 너 때문이야 라고 몰아붙이기보다는 내가 한 말이 이렇게 느껴졌어. 그게 나를 좀 힘들게 했어 라고 자신의 감정을 설명해 보세요. 상대방을 비난하기보다 감정을 공유하면 갈등은 관계를 깊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4. 독이 되는 관계는 끊어내기. 정약용은 정치적 암투 속에서 자신을 해치려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리하면서 인생에서 관계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줬습니다. 조언. 우리도 주변을 돌아봐야 합니다. 매번 나를 비판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과
계속 관계를 유지해야 할까요? 모든 관계가 필수적인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회사 동료 중 항상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가까워지지 않도록 경계를 설정하세요. 이건 냉정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를 정리하면 더 건강하고 의미 있는 관계에 에너지를 쏟을 수 있습니다. 5. 각자의 역할을 인정하고 존중하기. 정약용은 제자들과 관계를 맺을 때 그들의 개성을 존중하며 성장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는 각자의 역할을 인정하며 서로를 돕는 관계를 만들어갔습니다. 조언. 특히 팀이나 조직 안에서 관계를 맺을 때 이 원칙은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일을 잘할 수는 없어요. 각자의 장점을 인정하고 부족한 부분은 서로 채워주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동료가 숫자 분석은 뛰어나지만 발표 능력이 부족하다면 그를 비난하기보다는 분석은 내가 맡고 발표는 내가 도와줄게라는 태도를 가져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팀워크를 강화하고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관계는 배우고 익히고 만들어가는 것. 정약용은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맺으면서도 늘 배움의 자세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은 인간관계가 단순히 운이나 우연이 아니라 배움과 노력의 산물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를 설계한다는 건 곧 우리의 삶을 설계하는 과정이에요. 완벽한 관계는 없지만 설계하고 다듬어가며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다산 정약용의 지혜를 떠올리며 관계를 새롭게 설계해 보세요. 내가 진심을 다하면 그 진심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다산의 말처럼요. 결론. 관계를 설계하는 것이 곧 삶을 설계하는 길이다. 정약용이 보여준 인간관계의 지혜는 단순히 좋은 사람을 만나라는 막연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관계는 운에 맡길 것이 아니라 설계하고 다듬어 가야 하는 인생의 중요한 기술이라는 점을 그는 일깨워 줍니다. 사람을 분별하는 안목을 갖추고 나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다가가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는 태도가 관계의 깊이를 만듭니다. 갈등을 피하지 않고 대화로 풀어내면 관계는 더 단단해집니다. 독이 되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고 나를 지키는 것도 관계 설계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각자의 역할을 인정하며 존중하는 태도는 건강한 협력과 신뢰를 이끌어냅니다. 결국 인간관계는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우리가 맺는 관계가 우리를 정의하고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러니 무작정 관계에 휘둘리지 말고 그것을 주도적으로 설계해 보세요. 관계는 우리 인생의 거울입니다. 그 거울이 비추는 모습이 더 밝고 아름답길 바란다면 오늘부터 관계를 설계하는 일을 시작해 보세요.